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다. 두 사람은 불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는데 아시겠지만 두 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2차 가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분석을 특히나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민주원 씨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의 1심의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이제 법정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원 씨가 처음 글을 올려서 가장 피해자는 저와 제 아이들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그러니까 불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불륜 가해자인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정작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본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주원 씨가 그러니까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린 건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안희정 씨가 사실 예상치 못하게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네. 그러면서 이게 2심이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도 여론에 뛰어들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남편이 제일 밉다 그랬어요. 네,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올린 글에 그렇게 써져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피해 모든 피해는 사실 본인과 본인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 거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불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본인과 본인의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마치 불륜이 아니라 미투인 것처럼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 미투가 되면 이게 성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아버지는 파렴치범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걱정 또 뭐 거기에 대한 뭐 불만 이런 부분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본인이나 본인의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SNS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예, 김지은 씨는 불륜을 저지르고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고 안희정 전 지사를 유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안희정 씨다. 그리고 가정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 그렇죠. 그런 네. 내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글을 올린 거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불륜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성폭행은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일각에서 볼 때는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2심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셨어요. 네. 본인의 주장 특히 그 상하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김지은 씨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걸 보면 이건 불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상하원 상하원인가 그렇죠? 네, 상화원입니다. 원이죠. 상화원이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원 씨가 아주 자세하게 SNS에 올렸어요. 사실 이 상화원 사건을 민주원 씨가 과거에 이 재판 전에 처음 언급했을 때 여론이 한번 돌아섰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김지은 씨의 재반박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2017년 8월 18일입니다. 이제 이 상화원이라는 곳에서 17년 8월. 네, 그렇죠. 주한중국대사 초청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이 부부 내외는 2층에서 자고 김지은 씨가 1층에서 잤는데 이제 민주원 씨가 계단 소리를 듣고 본인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입니다. 눈을 떴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때 잠에 좀 취해 있었고 딱 보니까 누군가 사람이 지금 우리 침대 바로 아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래서 안희정 지사도 왜 지은아 왜 여기 왔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고 당황하고 도망갔다. 이게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인 거고요. 안 전 지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전 지사는 그때 그 말은 아마 민주원 씨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안 전 지사는 잠들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건 이제 침실에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실 가까이까지 와서. 네, 그렇죠. 침실이 2층에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 숙소는 1층에 1층이니까요.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와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는 그게 아니고 밖에서 지켜봤다. 네,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층 계단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1층 계단에서 근데 있다가 이렇게 이제 침실 쪽으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곳이 약간 불투명한 그 약간 유리로 돼 있어서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쳐서 그냥 자신은 내려왔다라고 이제 김지은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고 누군가와 특정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연출될까봐 그걸 우려해서 막을까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누군가와 또 안희정 지사 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만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본인이 막기 위해서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말씀 중에 저 김지은 씨가 나오는 자료 화면은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이어가죠. 네. 김지은 씨 말은 네. 안희정 지사가 네, 그렇죠. 당시에 2층에서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네. 혹시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까 그렇죠. 봐 네. 그게 걱정이 돼서 밖에 계단에서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가서 잤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과정에서도 네. 그 과정에서 김지은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방 안쪽이 약간 보이는 구조여서 이제 그 안희정 지사 눈이 마주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그냥 내려가야지 그러고 내려갔다라는 게 이제 김지은 씨의 1심, 2심에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실에. 네. 근데 이제 민주원 씨는 들어와서 눈 지켜봤다는 떠봤더니 거예요. 이 눈이 두 개가 마주쳤다. 이제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엇갈려져. 이거는 아예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러면 1심 재판부는 민주원 씨 이야기를 들어준 거고 2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본 근데 겁니까? 1심에서도 뭐 민주원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부여했다라고 판단할 것보다 그때는 네. 너무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거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따로 뭐 판단할 필요가 별로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 배척해야 되잖아요. 네. 이쪽의 주장을. 근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니까 네. 이제 이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네. 왜 김지은 씨의 주장만 받아들이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거죠. 네, 그 사진까지 올렸어요. 네, 사진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상화원의 당시 숙소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그렇죠. 네. 저 사진에 보면 저기 저 문이라고 하는 게 저기 끝에 보이는 문 까만 문 보이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네.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약간의 아. 유리가 있죠.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려면 문 열고 들어와야 들어와야 되는 된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민주원 씨 주장은 침대에 둘이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네. 눈이 마주칠 수 있냐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구조로 보면 저 네. 사진의 구조로만 보면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 밖에 있는데 지금 가려져 네. 있잖아요. 벽으로 가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책장 같은 걸로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침실을 가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눈이 마주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 사진을 올린 것 같고 네. 저 만약 김지은 씨 주장이 맞다고 하면 침대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문의 그 유리창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김지은 씨는 나에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민주원 씨는 또. 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거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를 제 방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네. 저 얘기의 방증은 그럼 실질적으로 상황안에서 방에 들어왔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거면 차라리 나를 위증죄로 고소해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백 변호사께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에서 이 부분을 또 아무래도 주목하겠네요. 사실 이제 네.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리에 관련된 판단을 하는데 1, 2심이 제대로 법리에 맞는 판결을 했나만 따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력이 있었느냐 여부, 위력에 의한 판단, 이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은 네. 이제 법리의 문제 영역에 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법원도 원래 사실관계 판단하지 않지만 위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하원에 있었던 그런 일을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왜냐하면 혐의가 10개인가 그렇죠. 공소사실이.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나고 10개가. 그렇죠. 2심에서는 9 9개인가가 개가 유죄가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과연 왜 저렇게 다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인 건데. 게다가 이제 또 이렇게 네. 안 전 지사의 부인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2심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사실은 그 부분 상화원 사건 같은 경우도 민주원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네. 그게 실제적으로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만큼의 증거가 되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정황들로 보면 위력에 의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2심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1심은 저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상화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주 전인가 1주 전에 이미 2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김지은 씨는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여자와 만날 것이 걱정이 돼서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방 안에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1심은 의심을 품었던 거고 네. 2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럴 위력과 수도 관계 있다는 없다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김지은 측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도 민주원 씨가 2차 가해다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미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원 씨가 다시 이걸 SNS에 올리면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게 2차 피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삼가해 달라. 그리고 언론사에도 이런 행위의 무분별한 보도를 좀 중단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법 판결 뭐 여쭤보기가 어려운데. 사실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이 너무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변의 정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전후 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의 평가가 1, 2심이 너무 극명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법원의 판단은 네. 섣불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선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